뭐 10,000마리, 더 많이도 20,000마리, 30,000마리씩 막. 네. 모든 작물이 30도 이상이면 성장을 멈춰요. 한참 클 시기인데 작물이 그래서 지금 못 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적조, 태풍의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지금은 고성의 공포를 많이 느낍니다. 바다 형편없습니다. 이게 그런 게 확실히 표시. 농작물 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의 흐름으로는 막을 수 없다. 지난 12일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을 찾았습니다. 지자체는 물론 소방과 군, 민간 살수차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 현장. 이날 오전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추락했습니다. 10% 아래로 떨어지면 강릉시 전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혹시 급수차 하루에 몇 대 정도 다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는 400대 정도 돼요. 400대 정도요? 한 대가 한 서너 번 정도 왕복해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정수장은 물론 댐 상류에도 물대포를 쏘아봅니다. 많게는 하루 10,000톤의 물을 쏟아부었지만 저수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수질 문제로 24년간 사용하지 않던 평창 도암댐의 비상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으로 떨어진 지금 강릉 시내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저수조가 100톤 이상인 아파트 110여 곳에선 벌써 일주일째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름이지만 세탁기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1시간만 물을 켜주는데 1시간 동안 빨래를 못하기 때문에 40분만 물이 나와갖고서는 빨래가 중간에 멈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아놓고서는 친척집 가고 빨래를 하고 있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24시간 단수된 적도 있습니다. 가뭄으로 20만 강릉 시민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 전부 다 같은 시간에 일어날 거예요. 눈 떠서 물 나온 시간에 눈 떠서 바로 씻고 출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6시 반에 물 나온다 그러면 다 같이 씻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이거는 물주머니인데요. 단수되면 생수 담아서 원래 맨 처음에 쓰려고 사다 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돌리면 나와요, 물이. 옷과 양말도 새로 사가며 버티고 있다는 정서 씨. 돈 많이 드셨겠어요? 가뭄이 물 끊긴 이후에. 네, 맞아요. 물 끊긴 이후에 구매한 게 너무 많고 돈 쓸 것도 너무 많고 사 먹어야 되고 일회용품 써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난 선포 일주일째. 강릉시는 시민들에게 1인당 생수 12리터를 배부했습니다. 물이 떨어진 아파트엔 급수차가 비상 지원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급수 차량이 오는 시간엔 물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데뷔를 잘.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최웅준 씨는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습니다. 아내와 2살배기 딸은 처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홀로 남은 최 씨는 제습기를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샤워를 막 하고 나서 여기 주위에 있는 물기들을 딱 제습을 해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이 변기에 부족한 물을 채우려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제습기 물을 재활용할 정도로 강릉의 물 부족은 심각합니다. 급수한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빨리 그 시간에 가서 막 마치 하다가 물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막 급하게 막 훈련소에서 샤워하듯이 막 하는데 강릉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되게 많이 불편합니다. 상가의 경우 단수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상인들은 물 절약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 이거 보세요. 이를 떠갖고 와요 이렇게. 지금 저 안에 잔뜩 있어요. 그래서 물 떠다가 산에서 떠온 약수물을 끓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장님. 장사도 안 돼요 사실. 물이 없으니까 관광객 아예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지역 사람들도 되게 민감해가지고 뭐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아는 분이 예약을 해줘가지고 이거라도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식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수시로 물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 번 틀 때마다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었는데 지금 여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씻고 뭐 그나마 조금일 때는 물을 아예 약하게 이렇게 틀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기존에는 원래 이거에 5가지 반찬이 나갔었는데 여기에다가 담고 설거지감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반찬 그릇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반찬을 최대한 먹을 만큼만 드리고 있어요. 사상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강릉 도심만이 아닙니다. 해발 고도 1100m, 여름에도 서늘한 기후를 자랑해온 안반대기, 국내 최대의 고랭지 채소단지입니다. 바닥에 없네 물이. 네, 물이 없네. 마을 전체가 쓰는 물탱크, 물이 흘러오지 않아 텅 비었습니다. 50년 농사 경력에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는 김시갑 씨. 2달 반 동안에 여기 온 전체 강우량이 20mm가 채 안 될 겁니다. 하루에 뭐 살수자를 6대 하면 돈이 600만 원인데 그걸 뭐 마을 자체에서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수확을 앞둔 밭에 영양제 탈물만 겨우 되는 형편입니다. 자가 되어가는데. 네, 불구하고 속이 차지 않은 배추. 기대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단단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주 물렁물렁하잖아요. 이 단단 이것도 쑥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배추는 이 작물은 수분이 97%입니다. 고온에 감으로써 수분이 없으니까 속이 찰 수가 없어요. 수분이 없으면. 올여름 안반대기의 기온은 30도를 웃돌았습니다. 18도에서 21도 사이일 때 가장 잘 자라는 배추엔 치명적인 날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안에서 다 썩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썩는 겁니다. 어머, 벌레가, 어머. 끝잎이 말랐을 때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 속이 썩어버리는 이른바 꿀통 배추. 이미 출하가 끝난 밭에도 꿀통 증상에 수확조차 포기한 배추가 절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출하율이 50%밖에 안 돼요. 50%. 지금 작업들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피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가뭄에 폭염까지 강릉은 사상 최악의 여름을 지났습니다.
가을의 길목인 9월 중순, 이례적인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엔 이틀 전까지도 폭염특보가 발효됐고 제주 일부 지역은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 중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여름은 20일이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습니다. 겨울이 더 긴 나라에서 여름이 긴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해온 기후위기는 이미 눈앞에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올여름은 앞으로 맞이할 여름 중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산불과 가뭄 등 극단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의 시대. 직접적인 위협에 맞서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젖소 목장. 총 200여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목장을 운영 중인 길세환 씨. 연이은 폭염에 소들이 먹는 사료량이 부쩍 줄어 걱정입니다. 날이 더워서 잘 안 먹어요. 한 3kg씩은 거의 덜 먹은 것 같아요. 3, 4kg? 원래 얼마나 먹어요? 원래 한 34kg씩 먹었어요. 축사 내부의 온도는 바깥보다 2도 낮은 34도. 안개 분무기와 대형 송풍기를 종일 돌리고 있지만 폭염을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은 엎드린 채 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치매 양이 많아지고 호흡이 빨라지는 등 열사병 초기 증세를 보이는 소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우유를 짜는 착유실. 소들에겐 그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입니다. 먹는 양이 줄어든 만큼 우유의 양도 줄었습니다. 20점 나오는 게 유량인 거예요. 못해도 한 5, 6kg 이상, 5kg는 주는 것 같아요. 한 마리가? 네. 얘 같은 경우, 좀 그 전에 날 좋은 때는 낮에 저녁 착유, 그러니까 4시에 착유해도 23kg 막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kg 가까이 줄어들어요. 기상 관측 이래 전국 평균 기온이 역대급으로 높았던 올여름. 폭염 스트레스에 시달린 건 사람이나 가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남 나주의 배과수원. 20년째 과수원을 운영하는 김성보 씨를 만났습니다. 원앙배. 이제 원앙배가 매끈매끈하니 여기가 갈라지고 터진 배가 눈에 띕니다. 열과 피해입니다. 역대급 폭염 속 갑자기 쏟아진 폭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짝 말라갖고 있다가 갑자기 많은 물이 공급되기 시작하니까 배가 이렇게 터지는 증상이 발생을 하죠. 열과가 된 배들을 보이는 대로 따다 보니 금세 두 손에 가득합니다. 이런 현상이 최근 연도에 더 많아진 거죠. 과거에는 뭐 이런 열과 증상도 이렇게 배 갈라짐 증상도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뭐 여름에는 이제 충을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나방이라든가 이제 깍지벌레 뭐 이런 것에 조심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니까 이제 배가 사실 상품성 자체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영암에 있는 또 다른 과수원. 봉지째 버려진 배들이 바닥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확해 저온 창고에 보관했던 배들을 꺼내어 보니 폭염으로 이미 상해버린 상태였다는 것. 약 10톤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팔았다면은 진짜 현물로 한 4천만 원 돈 되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버려야 된다는 심정에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햇볕에 익어버리는 일소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불구스름하게 올라오잖아요. 가을에는 안 보였단 말입니다. 여기는 변질을 해가지고 여러 개 있었던 거지. 햇빛에 갖고 햇빛이 튄 거지. 한번 일소 피해를 입은 부위는 과육세포가 파괴돼 음료로 가공할 수도 없습니다. 한 해 동안 쏟았던 땀도 정성도 모두 헛수고가 돼버렸습니다. 농민들도 이제 작년에 처음 겪는 일이었고 이 부분 여러 개 문제가 심각해질지는 몰랐죠. 올해도 이제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면 좋은데 나타난다 하면은 내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폭염 발생 일수는 2010년대 들어 대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폭염 빈도와 강도 모두 역대급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방식 또한 달라졌습니다. 강수량은 증가했지만 강수 일수는 줄었습니다. 극한 호우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 7월 중순 사흘간 최대 5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광주 전남 일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17일 만에 또다시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승용차들은 지붕만 남겨두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이 공기는 수증기를 약 7% 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이 이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바다에서 이제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니까 예전보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면 더욱더 많은 비가 내리잖아요. 당시 시간당 최고 92mm의 비가 쏟아진 전남 나주. 주요 곡창지대인 영산강 일대가 물에 잠기며 논의 일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조생종 나락을 갖다 심습니다. 이게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입마름병부터 시작하고 도열병이 전부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물지기 전에는 엄청 좋았던 벼밭이었거든요. 다른 곳보다 일찍 심은 조생종벼. 알곡이 맺힌 탓에 물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기본 148mm인가 순간적으로 내린 것 같아요. 하루 것이 아니 하루가 아니라 12시간도 안 된 것 같아. 저녁에 갖다 부었으니까요. 이게 사장님 찍으신 거예요? 네. 당시 내린 비로 논뿐만 아니라 마을 농가 대부분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농로 입구가 물에 차면서 12시간 넘게 침수된 하우스들도 있습니다. (3년) 전 묘목을 심은 한 포도하우스. 뿌리부터 통째로 24시간을 물에 잠겨 있었던 포도나무 300그루가 썩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먼지가 그냥 그때 물로 인해서 다 나무가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갖다 다음 농사도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농사를 갖다 물졌다고 해갖고 포기한다? 어느 농가도 다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지. 근데 이거 이 정도 되면은 포기하는 거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번 심으면 통상 15년은 수확이 가능한 포도 농사가 3년 만에 허사가 돼버렸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남 의령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3년간 오리 수만 마리를 키워왔다는 이채진 씨. 11개 동, 약 2,000평 규모에 달하는 축사는 현재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요 동인 거예요? 7월 중순 밤새 쏟아진 폭우에 무릎 높이까지 잠겼던 농장. 내가 뺐네. 한나기 막았어. 물이 밀려 있네. 물살이 화하게 안에 딱 있던 오리들이 떠내려 놓아가지고 이 문도 같이 밀어버리니까 오리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2만 5천 마리의 오리 중 약 6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물기에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료예요? 다 못 써, 이거.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돈이지. 예측할 수 없는 극한 기후. 농민들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까 두렵습니다. 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다 육체적으로 다 힘이 바닥에 납히니까 다리가 서 있질 못했는데 힘이 없어서. 우리가 만난 토박이 농민들은 같은 지역에서 수십 년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런 피해는 처음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여름을 보내고 나니 생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면서 육상 생태계의 분포는 10년마다 평균 16km씩 북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 우리나라의 작물 재배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즐겨 먹는 포도나 사과 등의 재배지는 갈수록 북쪽으로 이동 중이고 앞서 봤던 고랭지 배추의 경우 당장 20여 년 뒤에는 현재 재배 면적의 97%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다는 어떨까요? 여수 인근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지 사흘째. 우럭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럭은 수온이 28도에 가까워지면 폐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민들은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치어들을 풀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식장의 밀집도를 낮춰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겁니다. 흘린다. 28.5 됐어 땡. 28.5. 무게를 잰 우럭들이 바다로 향합니다. 이 양식장에서 방류된 우럭 치어만 총 8만 마리. 정부에서 방류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그간 들어간 사료값이며 인건비를 생각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료 먹이는 게 2달이니까 약 한 2,500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게 생각보다 저희들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폭염이 길어지면서 불안은 일상이 됐습니다. 조기 출하를 하거나 액화선소를 투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하하려면 3년은 키워야 하는 치어들이 걱정입니다. 고수온이 지금 위험 시기까지 왔다고 봐야죠. 원래 8월 20일 같으면은 수온이 내려가는 수온이 되거든요. 지금은 8월 달이 돼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은 뭐 1년만 문제가 아니라 올해 그러죠. 한번 맞아버리면은 2, 3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마비가 돼버리죠. 요 죽어버리게 되면은 출하할 것은 없고 애기 둘이 월급 줘야지, 뭐 돼야지, 가정 살아야지. 염두가 안 내요, 지금. 방류 이후 전남 지역에서는 고수온과 유해성 적조까지 발생하면서 17일 기준 양식어패류 400여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극한 기후에 어민들은 저마다의 생존 방식을 찾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어업에 종사해온 박형근 씨는 지난해부터 고수온에 약한 우럭 양식을 접고 감성돔과 돌돔 등 돔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에는 뭐 이렇게 조선고기, 우럭, 조피볼락을 키웠을 때는 고수온 때문에 진짜로 거짓말이고 너무 공포에 항상 공포를 느끼고 살았어요, 그때는. 연일 34도를 웃도는 폭염 속
바닷속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았습니다. 27.2도. 27.2. 우럭이었다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온도입니다. 우럭이었으면 조금 위험했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배사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어종이 좀 바뀌어서 괜찮은가 봐요. 그렇죠. 저희들은 여름철 더 잘 크죠. 고수온 때 더 잘 크는 고기입니다. 양식 어종을 바꿔야 할 만큼 달라진 바다. 자연히 우럭 출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럭이 이제 많이 다 또 올해도 배사가 되면 또 식탁에는 또 비쌀 겁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 졸이고 뭐 이렇게 저걸 할 거보다는 마음 편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다 바꿨습니다.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의 사정은 어떨까? 밤 9시 아귀잡이 배에 동승했습니다. 김영곤 선장은 최근 몇 년 새 점점 먼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제 앞바다로 향합니다. 이 조그마한 배 타고 50마일까지 진짜 생명을 담보로 해놓고 거기까지 나가요. 이 작은 배들은 실제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뭐 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가는데. 심해성 어종인 아귀 조업. 1.1km에 달하는 그물을 풀고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3시간 뒤 아귀는 보이지 않고 텅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아귀가 사라진 자리를 채운 건 열대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해파리입니다. 첫 번째 아귀가 올라온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이후로도 텅 빈 그물을 오래 끌어올린 뒤에야 드문드문 올라옵니다. 배에 다 싣고 가지 못할 만큼 아귀를 잡던 만선의 기억은 옛일이 돼버렸습니다. 높아진 수온에 멸치나 정어리 같은 아귀의 먹이들이 사라지면서 아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26.4도 나와요. 아주 고수온이지.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수온이 한 18도, 19도 정도 나와야 돼요. 여름에 손을 넣으면 손을 못 놨어요. 발을 못 나갔어요. 너무 물이 차서 막 빼골이 알려서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뭐 물에 들어가도 또 목욕탕에 물 들어가면 미지근하게. 여름의 아귀 어획량은 10년 전에 비해 약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아이고 20만 원치도 못 잡았어요. 네? 20만 원치도 못 잡았다고. 20만 원치도 안 돼요? 그래도 우리 기장간 내에서는 아구 1인자로 있는데 이게 고기가 이만 없었어 이거 뭐. 밤샘 조업을 마무리하고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밤을 새가며 잡은 아귀는 2바구니가 전부입니다. 기름값이며 인건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인근 상인들도 급감한 아귀 어획량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걸 해봐야 지금 한 70kg밖에 안 돼요. 70kg요? 그렇게도 어획량 차이가 있어요. 많이 힘들지. 다 힘듭니다. 예. 선수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많이 힘들고. 그래도 아귀를 가져갈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활어 상태의 아귀를 구하지 못해 자주 식당 문을 닫는다는 또 다른 사장. 한 절반
저번 달에 14일인가 15일인가 하여튼 그래 영업했고 작년부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만 올해는 완전 이제 확실하게 연중 행사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 정도로 딱 그렇게 나네. 빨간 색깔은 다 따뜻한 물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바다, 그중에서도 동해와 제주 연안은 전 세계에서 수온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작년하고 올해는 아시아가 그 과거에 비해서 아주 수온이 높았어요. 기온이 37도 이상 되는 날이 극히 드물었는데 작년 올해는 그게 영향을 미쳐서 최고 수온이 32도, 3도까지도 올라가니까 어류들은 아마 많이 이동을 했을 건데 이동을 못하는 고착성 생물들, 특히 폐류 자원이나 이런 것들 중에는 폐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상 기후가 바꿔놓은 바닷속 세상을 매일같이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입니다. 자원 보호를 위한 석 달간의 금어기가 끝나고 뿔소라 작업이 재개된 첫 번째 날. 해녀들의 물질이 시작됐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익숙하게 바위 틈을 뒤져보는 해녀. 한참을 뒤진 끝에야 소라를 겨우 찾아냅니다. 해가 지날수록 소라를 캐는 일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제주 바닷속은 미역, 모자반 같은 해조류나 감태와 같은 대형 갈조류의 숲이었습니다. 다양한 어종들의 피신처이자 먹이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수온이 오르면서 해조류 군락은 사라지고 사막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줄어들면서 그곳에 서식하던 소라도 급감한 겁니다. 더 깊이, 더 오래 잠수하는 해녀들은 더 쉽게 지칩니다. 하나, 둘, 셋. 아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드시죠? 죽을 것 같아. 더워요. 아주 더워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는데 원래 특이해요. 그냥 물건 보면은 더워도 막 하다 보면은 더위에서 심장마비 일으켜요. 한때는 해녀 한 사람당 소라를 100kg씩 잡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대부분 20-30kg 수준. 한국의 바다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반 이상 줄여준 걸로 하죠. 반 정도.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운행 가는 것보다는 바다에 가서 돈을 가져와 주게 아이들 이제 대학까지 이제 학교도 시키고 다 바다에서 벌어서 이신데 지금은 힘들어. 그냥 우리는 이제 나이 먹으니까 좋은데 이 젊은 아이들 돈 벌어야 자식들 공부시키고 이제 자기 집도 마련을 할 나이들이 이제. 올여름 지구상의 바다 중 수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바로 우리 바다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명태는 우리 바다에서 모습을 감췄고 지난해에는 고등어, 멸치, 갈치 같은 주요 어종의 연근의 어업 생산량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농축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일부는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 밥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밤 9시. 자갈치 위판장에 연근해에서 잡아올린 생선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야간에 열리는 선어 경매를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 중도매인과 상인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째 어획량이 줄고 있어 동해안 오징어는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혹시 얼마 정도에 팔렸어요? 아까 17만 원, 18만 원 팔렸어요. 한강사에. 원래 얼마 정도 해요? 저 가격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양에 따라 좀 다른데 저거보다 선도가 더 좋으면 이제 2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원래는 얼마 정도 했었어요? 예전에 저 10년 전에 제가 할 때는 한 마리 한 1,000원도 안 했을걸요. 뭐 가공이나 이런 쪽으로 맞춰지는 어종 이런 게 대량으로 좀 나고 그러니까 실생활에 우리가 뭐 꼭 필요한 생선은 어종은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어는 물론 갓 잡은 활어나 양식 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기로 유명한 자갈치 어시장. 그 양식장에서 많이 회사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도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올랐어요? 최소 20에서 30%는 올랐어요. 고등어의 경우 어획량이 늘었는데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잔잔한 거는 많이 나와요. 근데 1번, 2번이라고 하는데 1번, 2번은 비싸니까. 가격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요. 대중에게 친숙한 갈치나 멸치는 줄어든 반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아열대성 어종입니다. 뜨거운 물에 강한 고기다 보니까. 요즘 많이 잡히나 봐요. 이거는 좀 같아요. 자연산이 안 잡히는데 이거는 좀 같아요. 여기 옛날에는 기양고기거든요. 두 발이라고 붉은 다간발이라고 해가지고 새끼들이 있는 게 많이 잡히고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고기값이 이제 처음 생긴 고기다 보니까 고기값이 안 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모르는 맛이니까 잘 안 찾게 되지 않나요? 예. 늦은 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여름 배추 하역이 한창입니다. 안반대기에서 만난 농민의 배추도 있습니다. 이곳 가락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물량만 21만 포기. 물량이 줄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배추의 품질입니다. 예, 이 정도 뭐 결국은 잘 된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네요. 예. 이제 그러면 이 물건을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 이 정도면은 시장에서 상품이라고 봅니다. 작업 상태도 괜찮고요. 이 배추 높이도 다른 품목에 비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높이도 좋고, 예, 이 정도면은 배추는 여름 배추 중에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추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중개인들. 쪼개보면 상태가 나쁜 배추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좋고 값어치 있는 배추가 한 20-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강릉 지역이 한 이 시기에는 50% 정도는 차지하는데 원체 지금 가물기도 하고 날씨 이슈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야채다 보니까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점점 안 좋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상품을 꼼꼼히 확인한 중도매인과 상인들이 입찰 경쟁에 나섭니다. 이날 최고가는 24,500원, 한 포기에 약 8,000원 수준입니다. 차라리 어제는 완전 얘가 되게 좋다는데 오늘은 누가 딱 좋다가 없었어요,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점 찍은 것들 이제. 네, 이제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보는 눈이 1번, 2번, 3번을 찍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고 이제 이거를 못 산 사람들이 그 밑에 부분 또 이제 다시 또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니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해집니다. 주말 오후 20년 차 주부인 김경희 씨가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시금치 너무 비싼데?
8,500원이에요. 이거는 정말 금치네요, 금치. 쉽사리 담기엔 망설여지는 가격. 장보기 필수 품목인 달걀도 여름마다 즐겨 찾던 포도도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의 주말 밥상을 위한 최소한의 식재료가 준비됐습니다. 달걀 39와 시금치 1단, 애호박과 감자 등 찌개용 식재료에 과일까지 총 63,350원이 들었습니다. 식료품 가격 인상이 너무 가파르기에 어쩔 수 없이 양을 줄입니다. 네 가족이 다 같이 먹으면 2끼? 네, 2끼 정도. 반찬 3종류와 찌개에 곁들일 후식까지 1인분 밥상을 차리는 데 든 비용은 재료값만 약 7,900원. 가정을 꾸린 직후부터 20년간 매일같이 가계부를 작성해왔다는 경희 씨. 오늘 산 품목들은 그동안 얼마나 오른 걸까? 시금치 1,300원. 오늘은 8,500원에 샀죠. 달걀이 1,800원이었어. 39. 39. 예. 고등어 3,000원. 오늘 9,900원에 샀잖아. 그 시금치 이런 거는 안 먹죠. 예.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특별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먹을 수는 있는데 정말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럴 때는 못 먹어. 그러니까 그냥 살포시 내려놓죠. 예. 월급은 안 오르는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46.4% 오르는 동안 농축수산물의 물가지수는 91.7%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올 여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4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하는 한국은행. 특히 최근의 기후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요인별로 분해를 해보면 그 중에 이상기후 충격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전체 물가를 올리는데 10% 정도 그 기후 변화가 기여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 일수가 부쩍 늘어난 2020년대 이후 농축수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EU처럼 국토가 넓거나 아니면 이제 국가 간 시장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뭐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다른 지역에 뭐 미국이면 다른 주, 뭐 EU면 다른 국가에서 수입 또는 뭐 이렇게 뭐 들여옴으로써 완충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국토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부 지역에 그런 기후 변화 충격이 나타나더라도 그게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물가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그런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OECD 나라들 중 최하위권입니다. 기후 위기가 불러올 최악의 시나리오에 늦지 않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 그에 따른 농작물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의 흐름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이게 심각해지면 그래서 정말 식량 인플레이션 정도가 아니고 어떤 작물은 아예 공급량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럼 뭐가 오는 거겠어요? 그게 식량 위기죠. 우리가 먹거리를 제외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먹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존에 지금 가장 기반이 되는 바로 이것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에 머물렀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 4.8% 급등했습니다.
추석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가며 대책을 당부할 만큼 우려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구온난화가 해마다 점점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급등, 즉 기후플레이션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을 넘어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1인당 하루 120kcal의 식량이 부족해질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3도가 오르면 전 세계 인구가 아침 식사를 굶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밥상의 위기, 이제 우리에겐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는 걸까요?